소개받은 전라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김윤서입니다. 어, 네, 저는 이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나갈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학교나 학원, 도서관 또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꼭 쓰고 나가야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저희 청소년들도 일상적으로 가던 학교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가 가고 싶어지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었고요.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밖에 나갈 수 없어서 답답하다는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또 밖에서 평소대로라면 친구들과 만나서 스트레스도 풀고 놀고 했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고요. 또 많은 사람이 만나야 하는 청소년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볼 건데요. 표가 잘 보이지 않으니 그 책자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에는 하루에 청소년들이 잠자는 시간이 8시간 6분 정도였는데 코로나19 이후에 8시간 47분으로 굉장히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6시간 정도 자는 데 비해서 코로나19 이후에 8시간대로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서 통학거리가 길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보나 버스를 이용해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등교를 하게 되면서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 대신에 잠을 더 청하게 된 거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코로나19 전에 새벽 5시 이후에 취침한 청소년들이 원래 없었던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의 표를 보시면 새벽 5시가 넘어서 잠드는 청소년이 발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왔는데요. 운동이나 신체 활동 시간을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더 많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알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외출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일어난 변화이고요.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또 컴퓨터나 게임기, TV 시청 등으로 노는 시간들이 보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나 즉 보호자와의 대화 시간이 늘은 청소년들이 많다는 건데요. 이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좀 긍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시간이 전혀 없다는 청소년이 무려 5배나 늘었어요. 그 대신에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대화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남으로써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시간을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코로나19로 변한 일상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수요일부터 해서 많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또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원래 코로나19 이후에 늦게 자고 많이 자던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됨으로써 수면 패턴이 엉망이 된 상황인데 이제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하니까 이게 힘들다는 청소년들도 있었고요.
또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나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 기간이 좀 늦춰지는 데에 대해서 힘들다는 의견을 토로하는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또 밖에서 놀지 못해서 심심해요. 또 그래서 친구들이랑 빨리 밖에서 놀고 싶다는 청소년도 있었고요. 또 밖에 못 나가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는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등교를 하기 때문에 과제를 이제 학교에서 주잖아요. 그래서 과제량이 너무 많아서 또는 과제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는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 활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봤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학습 공백을 채워주기 위해서 학습지를 마련해서 가정에 배부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키트를 이용해서 비대면 활동을 진행해 왔었어요. 물론 코로나19 이전에 클래스 101이라는 플랫폼 같이 재료를 집으로 배송해주고 강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직접적으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플랫폼들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실제로도 저희 전라남도 청소년 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공기청정기 만들기나 그 서울에 위치한 하자센터에서 2회에 걸쳐서 진행한 이번 메이킹은 망했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는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에서 집으로 그 키트를 보내주면 집에서 직접 가족들이나 혹은 혼자 활동을 하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이제 게시를 하게 하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활동도 역시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전라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나 각 지역의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그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화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화상 교육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먼저 학교와 관련된 문제점과 대안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뭐 청소년들이 쌍방향 소통을 하는 강의의 경우 6시간 동안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집중력도 흐려지고 힘들다 보니까 이걸 단시간에 끝내고 하다 보니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었고요. 또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부족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여기서 기자재 부족은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집에 무선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거나 그런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 관련 기관의 역할을 확장해서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스터디룸과 같은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또는 노트북 대여 같은 학습기기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교육인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교육은 학원을 말합니다. 실제로 한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면 2016년에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67.8%였는데 올해 설문 통계를 보면 74.8%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사교육 참여 시간이 16년에 비해서 0.3시간 정도 증가하였고요. 또 사교육에 한 달에 지출되는 이제 비용 같은 경우 소득계층의 차이에 의해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교육이 이루어지는 서울과 비교했을 때 전라남도 청소년들은 평균적으로 18만 1,000원의 비용을 한 달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내 시군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의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나 그 외에 학습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대상을 확대해서 학습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고, 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청소년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활동인데요. 현재 청소년 시설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남은 시간들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짐으로써 청소년들이 PC방이나 코인 노래방 등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학교에 청소년들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도 청소년 지도자들이 직접 가서 반별로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라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현재 코로나 블루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심리적인 우울감을 뜻하는 말로 코로나 블루라고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블루를 이용하려면 나 혼자 이 공간에 있다라는 그런 고립감을 해소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인 1388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워본다든지 그 앞서 말한 키트를 활용한 메이킹 활동을 통해서 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이게 이루어진더라도 이게 이루어지더라도 정보를 알 수 없으면 청소년들이 참여하지 못하니까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 혹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과 소감인데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윤소영에게 박수 좀 네, 보내주시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 활동은 이제 청소년들은 집에서 혼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집에서 뭔가를 하는 거를 원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변했지만 이러한 변화가 저는 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 활동은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른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활동에도 포함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